일반전표서부터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전표. 처음에 05월 1일날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10,000원에 1000주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포함하여 보통예금 이체하였다. 그럼 단기 매매증권인가요? 단기 투자가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얼마 들어와요? 1000만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가 생겨야 되죠.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9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가요? 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5월 6일날로 가보겠습니다. 06일날 당사는 산불 피해 이재 및 돕기 위해 제품인 컴퓨터 10대를 양양시에 기부하였다. 컴퓨터 원가는 3,000만원이고 시가는 3,500만원이다. 내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무슨 가격? 원가. 내 것이 빠져나갈 때는 항상 원가, 장부가. 남의 것이 들어올 때는 항상 시가. 그러면 제품이 빠져나가니까 적요 몇 번이요? 8번. 금액은요? 3,000만원 차변에 기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6월 11일날. 06월 11일날. 자기 주식을 300주를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수령하였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만원이 있다. 그랬죠?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일단 대변에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원가. 10,000원에 취득했다 그랬으니까 300만원만큼이 없어져야지 되나요? 그쵸? 그리고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 수령한 건 1,500원에 처분했으니까 315만원이 들어오나요? 맞나요? 네, 315만원. 그러면 15만원만큼의 이익이 생겼는데 우리는 뭐부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가 있었으니까? 3만원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2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7월 1일입니다. 07월 01일날 기계장치를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모두 0원이니까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네요. 완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 기계장치 자체를 없애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조금 있네. 대변에 기계장치 3,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207 감가상각 누계액 550만원, 그리고 차변에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분 손실이 없구나. 손상 차손으로 처리하라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상 차손으로 보실 수도 있고, 처분 손실로 보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어차피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일부러 그래서 개정 과목을 처분 손실을 오픈을 안 시켜놓은 것 같아요. 유형자는 처분 손실을 선택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 장부상에서 지우기 위해서. 그런데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문제를 그냥 손상차손을 인식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자산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사용가치를 제로로 다 봤기 때문에 처분 손실로 가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손상차손으로 풀어야지 되는 경우면 우리가 원래 차변에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2,450만원에 대변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차손 누계액을 설정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얘도 개정 과목이 없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잠깐만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원래 우리가 유형자산 단원에서 부득이하게 내 사용하는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서 큰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손상이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손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원칙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것만큼 떨어진 것만큼 감소한 것만큼 차변에 우리가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손상 차손 누계액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내 자산의 가치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손상 차손 누계액 차감적 평가 계정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동일한 개념이신 거죠. 감가상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상승했을 때 손상차손을 뭐 한다? 환입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 이해가 되시나요? 환입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되고 그러면 가치가 다시 조금 올라갔으니까 차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그리고 대변에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계정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긴 손상차손은 영업의 비용이고 여기에서 생긴 손상차손 환입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가치가 다시 올라갔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상에서는 사용가치 자체가 아예 제로다라고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제로라고 해버리면 손상차손으로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처분손실로 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 장부상에 그냥 기록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라고 하게 되면 손상차손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처분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네요. 처분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자체를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자체가 아예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아예 못 쓰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처분 손실을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차손이라고 처리를 한 거고 원래는 차변의 손상차손이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대변은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도 없기 때문에 누계액이 나와야 되는데 누계액도 지금 설정 자체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는 조금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으니까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죠? 그렇죠? 보통예금 500만원 나가면 되고 차변에 가서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퇴직급여 맞나요? 네, 508번 퇴직급여 확정 기여형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07월 15일입니다. 수출업체인 대박인터내셔널의 구매 확인서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럼 영세 제품 공급가액은
수량이 100개, 단가가 2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거래처는 대박. 전자고요. 영세율 구분은 몇 번이죠? 무조건 3번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직수출은 1번, 영세는 3번. 네, 분계는 외상.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8월 10일입니다. 08월 10일 날.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매달 월간 마케팅 잡지를 구독 중에 있고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면세 매입이 되겠죠? 잡지 공급가액은 3만원. 거래처는 누구예요? 마케팅인가요?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에 뭐라고 하면 되죠? 도서인쇄비 800번대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8월 20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산부서 직원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회식하고 카드 결제 후 아래 증빙을 수취하였다. 그럼 카드 과세 매입인가요? 맞죠? 네, 생일 공급가액은 357,500원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제주수산, 카드사는 우리카드, 분계는 카드로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511번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될까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우리가 카드로 처리할 때 외상으로 처리할 때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합니다. 그죠?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져주셔야 하니까. 9월 11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한석규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니까 현금과세. 제품 공급가액은 132만원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요. 한석규 분계는 현금. 끝났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9월 30일. 9월 30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광고가 목적인가요? 그쵸? 과세매입, 광고비, 공급가액은 120만원인가요?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광고사랑 전자인가요? 네. 그 다음 분계는 혼합, 광고, 선전비 800번대가 되겠고요. 우리 600번대는 절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600번대, 700번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수출실적 명세서인가요? 1기 확정 04월에서 06월 수출신고 번호는 1304120044589X 선적일자는 2022년 04월 06일 선적일 환가일 누가 더 빨라요?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JPY 환율은 선적일 환율 얼마예요? 9.94입니다. 엔화 쓰실 땐 무조건 나누기 100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외화는 총 30만엔. 거래처는 생략. 자, 13055-10011460X. 2022년 05월 18일이고요. 이번엔 US 달러인데, 이번에는 환가일이 더 빠르죠? 네, 환가일이 더 빠르니까 1080원. 외화는 6만 달러.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130-6425-1470-41X 2022년 06월 30일 이번에 6월 30일이 더 빠르니까 파운드 환율은 1110원인가요? 그쵸? 네, 75,000파운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반드시 저장
자,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제일 밑에 기타를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전자세금 발급 및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전자신고 세액 공제 받기로 했고요. 확정신고한 날은 1월 20일입니다. 자, 매출 자료부터 입력하겠습니다. 2억 3천만 원에 2,300, 그 다음에 수출이 있나요? 네, 4,500만 원. 뭐 옆에 영세율이라고 있어도 수출은 기타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네.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나와요. 5번에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에 세금계산서 과세 매입 9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은 기계고, 나머지는 상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에 800만 원을 일단 써주셔야 될 것 같고,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따로 써주셔야 되겠죠. 법인 신용카드 매입액. 그랬으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800만 원에 80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예정신고 누락분에, 예정신고 누락분, 즉 수출이 누락됐으니까 36번인가요? 그쵸? 즉 수출이 누락됐으니까 36번에다가 300만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아래 클릭하셔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그리고 매출 누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 내야 하죠. 그쵸? 가산세. 그런데 신고불성실 있어요, 없어요? 신고불성실? 없어요.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그쵸? 납부지연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만 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세율 300만원 누락했죠? 그럼 15,000원 나올 건데,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곱하기 무조건 얼마 해야 돼요? 0.25? 맞나요? 그럼 0.25 하면 얼마나? 3,750원 나오나요? 맞나요? 3,750만, 50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영세율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데,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가 곱하기 단면. 그쵸? 그래서 0.25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결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결산이 매도가능증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취득은 1,500에 했고,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200이니까 300만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있는 상태죠. 맞나요? 300만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매도가능증권이 1,000만원이 올랐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무조건 178번 쓰셔야겠고요. 그쵸? 178번 매도가능증권 1,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 하면 되는데, 먼저 손실이 얼마가 있었다? 300만원이 있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나머지 700만원만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매도가능증권은 공짜죠. 공짜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왜 타자들을 치시지?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거래처 3,000만원 대여하고 이자는 2023년 8월 31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할 때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7%이고요. 월할 계산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에 자, 우리 3,000만원을 빌려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이율 7%니까 곱하기 0.07. 그러면 1년치 이자는 210만원. 그런데 우리는 9, 10, 11, 12 4개월만 받으면 되나요? 맞죠? 4개월. 그래서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럼 70만원만큼이 나오나요? 이해되셨죠? 네. 70만원만큼을 그럼 우리는 차변에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아직 못 받은 거죠. 그쵸? 미수수익 7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7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대여는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은 며칠? 12월 31일. 나는 9월 달에 빌려줬고, 근데 이자는 우리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못 받은 이자만큼을 미수수익으로 인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장기차입금에 대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가 다시 장기차입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유동성 장기부채는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유동성 장기부채 중앙은행 2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다시 장기차입금 중앙은행 2천만원. 둘 다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겠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장기차입금을 유동성으로 대체했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유동성을 다시 장기차입금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이외의 다른 사채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결산 시점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1월 1일에 사채를 할인 발행했고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싶대요. 그럼 유효이자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채의 발행금액, 그러니까 945만 5,350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몇 프로요? 0.05. 그러면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밑에 소수점만 없애면 되죠. 그쵸? 소수점만. 그래서 47만 2,767원. 차변에 우리 뭐예요? 이자 비용이 47만 2,727원이었나요? 맞나? 767원. 47만 2,767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는 액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액면 이자는 얼마예요? 30만원이죠. 액면은 1000만원이고 연이율 3%니까. 그래서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건 30만원만큼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7만 2,767원이 상각이 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얘까지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일 사채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분계는 정해져 있어요. 차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 돈이 나가면 돼요. 이건 이날 내가 뭘로 지급한다라고 문제에서 당연히 주어지니까. 그리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자 비용. 이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가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내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사채의 액면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그냥 여기다가 풀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법인세 우리 그냥 공짜니까 결산 자료에다가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산 자료에 들어가셔서 어차피 화면 제일 밑으로 내리면 선납세금 이렇게 보여요. 그대로 옆에다가 똑같이 860만원. 근데 법인세 2200이라 그랬죠? 맞나요? 네, 2200이니까 빼고 나면 얼마예요? 1340이요? 1340? 그럼 그대로 1340만원 나머지를 밑에다가 써주시고 그냥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전표 추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창들을 조금 닫을까요? 자, 그 다음은 사원 등록인가요?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서 새로 입사를 했나요? 네, 101번으로 101번 권예원 주민번호 900-123-2548-754 입사년월일은 2022년 07월 01일이고요. 나머지 정보는 없으니까 그냥 부양가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람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배우자 구정민 8604201434-561 다음은 본인의 아버지 직계존소 권정무 6104241354-877 다음에 또 직계존소 손미영 6305202324-876 다음에 아들 구태성 1801033143-572 다음에 형제자매 권우성 8601121454-52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일단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가요? 그쵸? 배우자가 있나요? 그쵸? 그리고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이 안 되나요? 맞죠? 딱 3천만원이라 했으니까 부녀자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총 금액이 7천만원이니까 배우자 안 되죠? 네, 부. 그 다음에 권정무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손미영, 양도소득 금액이 800만원. 어차피 손미영은 나이 제한에 걸려서도 안 되죠. 그쵸? 나이 제한에 걸려서도 안 되고, 59세니까. 그 다음에 소득 제한에도 걸렸다. 그 다음에 구태성은 20세 이하 맞고요. 그 다음에 권우성은 장애인인가요? 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나이 제한이 만약에 안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소득 제한에 걸린 거예요. 그쵸?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권예원의 부양가족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연말정산. 최원우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은 없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지출 내역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증빙에서 확인된 내역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옳은 것으로 가정한다. 사원등록 메뉴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월세,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총 금액은 6천만원이며 세부담 최소화할 것으로 가정한다. 사람 이름이 지금 3명이 있나요? 그쵸? 네, 3명이 있으니까 지금 일단 최원우의 부양가족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부양가족을 일단 배우자 윤선이 그 다음에 자녀 최슬기
네, 이렇게 일단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본인이 뭐 다른 내역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사원은 최원호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나왔으니까 신용카드부터 갈까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이 있고요. 직불카드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950만 써주셔야 될까요? 전통시장이 5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100만원. 이해되셨죠? 네, 확인. 자, 그리고 보험료.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다가 1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의료비 따당 들어가셔서 본인의 의료비니까 250, 안경은 50, 그쵸?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안 된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300만원인가요? 네, 확인.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따당 들어가셔서 학위 취득을 위해서 그럼 본인 교육비 300에 어학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확인. 그 다음 기부금 따당 들어가셔서 일단 정치자금이 10만원이 있었고요. 그쵸? 이재민 구호는 법정 당해기부금입니다. 20만원.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확인. 그 다음에 배우자의 의료비 따당 들어가셔서 배우자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산후조리원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200만원까지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방송통신대학인가요? 네, 대학생 100만원. 확인. 그 다음에 의료비에 다시 가셔서 그 밖에 공제에다가 50만원 추가해야 되니까 25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확인. 여기까지 실기를 풀어보셨습니다. 아, 밑에 월세도 있네. 네, 월세. 네. 월세. 월세는, 네, 임대인 서현근 797970125. 유형은 단독주택 1번이고요. 면적은 84. 주소지는 서울시 중랑구 망로 구로 200. 대실은 2022년 01월 01일, 2023년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840만원이 되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